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자님 지난번 처음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 다들 지역 유권자분들 다 아실 거니까 스타죠 사실. 김성식 후보자나 유기영 후보자는 다 스타신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1239표인가요? 어쨌든 1포인트 차도 안 되는 이 차이로 아깝게 0.8% 차이. 0.8%였네요. 네, 와,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패배를 서력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현재 이제 어쨌든 구도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 핵심 주거니 받거니 한 이 정도로 굉장히 두 분이 쟁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핵심 전략 갖고 있을지 유권자분들은 진짜 궁금해하거든요. 네. 네. 지난번 이제 낙선 후에 4년 동안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2명, 구의원 8명. 최근에 임춘수 부의장까지 합류해서 이제 구의원 9분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면 힘 있는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 돼서 지역 발전을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후보다 하는 것이 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전철 서부선 조기 착공 문제라든지 낙성 벤처밸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에 앞으로 수십 년 혹은 100년을 바라보고 관악구에 밥이 될 그런 경제적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쉬지 않고 준비를 해왔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악발전 시작도 마무리도 유기용이다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발전 전략,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도 중요하게 제가 전략으로 삼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대한 평가는 참 잘하실까 판단이 듭니다. 일단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21대 자신만의 어떤 국회 시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상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도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만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동물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보여줬고 또 일 안 하는 식물 국회였다는 점이에요. 지금 20대 국회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법안이 10,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일을 안 했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을 해놓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모습도 일하는 국회의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라는 큰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 권한을 사적인 용도나 아니면 행세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데 쓰지 말고 일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적 의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개혁 작업이 그동안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혁을 이뤄내야 될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도 지금 개혁의
그 물줄기가 좀 비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국가적 의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지역 발전이라는 지역 의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상은 멀티플레이어다. 국가적 의제와 지역 발전의 의제들을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관악갑의 20대 국회의원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관악 구민들께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짜 뉴스 이야기는 빼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네,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혹시 뭐 대안이나 정책적인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뭐 정당의 공약도 좋겠습니다. 그런 좀 이야기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종이신문 혹은 그 지상파 방송 뭐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됐죠. 특히 유튜브가 갖는 그 위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주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이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장을 존중한다 하는 태도는 중요한데 가짜 뉴스가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팩트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팩트가 잘못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가짜 뉴스가 갖는 역기능 중에 하나가 막말입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말을 퍼부어대는 그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뭐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혐오 발언 금지법, 헤이트 스피치라고도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실제로 입법적으로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그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뉴미디어에서의 막말이 그대로 국회로 와서 정치인들의 막말로 증폭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차명진 전 의원 뭐 많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김순례 의원의 5.18 국가유공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N번방 사건, 그 디지털 성범죄, 뭐 사이버 성범죄 네. 너무 사실 이 부분을 뭐 읽고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뭐 바라보고 계시는지 혹시 뭐 이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해 네. 보신 게 있으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우선 그 국회 차원에서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꼭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19대 국회에 아주 좋은 전례가 있었어요. 국회에 여러 특위가 있지만 19대 국회 때 있었던 성폭력 대책 특위는 그 자체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모여서 성폭력 대책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바로 법안을 만들어서 바로 법사위로 직행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도 그렇고 전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때 이 문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19대 국회 그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입법권을 갖는 특위를 만들어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 동영상에 대해서는 만들거나 뭐 유포시키는 것 말고 소지하거나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엄벌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처벌 강화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평등 세상 이야기하지만 갈 길 참 멀어요. 네. 뭐 아까도 혐오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우선 이제 이건 시민사회가 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셔서 네, 한번 네, 네. 하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 이제 후보자님의 견해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평등을 네.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 아내가 여성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딸만 셋이라서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가 저를 그러니까 성인지적 감수성이 뛰어난 국회의원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에서부터 저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일찌감치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17대 국회의원 당시에 저는 교육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이 그 당시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가 4년 내내 국정감사 때마다 요구하고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하고 해서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 들어가서도 제 전문 영역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유리천장을 없애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진짜 마지막 질문 네.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강점들 다 있죠. 멀티플레이 네,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현재 21대 국회의원 시대상에 요구하는 어떤 국회의원의 모습에 어울리는 강점을 좀 강조해 주시면 유권자분들이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강점이라면 지역을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77년 서울대 입학하면서부터 관악구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 봉천동 나라사랑 청년회나 관악 청년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관악구와의 오랜 인연, 그리고 저는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지역을 떠나거나 비운 적이 없습니다. 낙선하면 사라졌다가 선거 때 나타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8년 전에 뭐 민주당 경선에서 패하고 나서 8년 후에 갑자기 다른 당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과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지역 구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 의제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전철 서부선 조기 착공, 낙성 벤처밸리 조성, 또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그리고 서울대 제2사대부고 설립 재추진, 또 보람의 병원을 대폭 확장해서 감염병 예방에도 기여하게 하고, 또 관악구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드리는, 뭐 열거하자면 많지만 제가 이번에 제시하는 지역 의제들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역 구민들과 그동안 계속 호흡해 오면서 개발했던 의제들이다. 그리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도 마무리도 관악발전은 유경에게 맡겨달라. 이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담 선거 마지막 후보자였습니다. 유기용 후보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 드려봤고요. 4월 2일 또 4월 9일 그리고 인터넷 신문을 통한 이제 서면 질문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